안녕하세요. 도로 읽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이제 합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보험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운전을 직업으로 하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제 이제 동료,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의 사고 사례, 아니면 제 실제 지인들의 사고 사례,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현실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근데 전제가 좀 깔려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어디 크게 사고 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단순 접촉 사고 정도. 물론 단순 접촉 사고도 조금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진짜 경미하게 살짝 퉁이 아니고 진짜 살짝 톡 받친 정도서부터 한 진짜 속도가 좀 있는 한 10km에서 10km는 너무 좀 적고 한 20km에서 30km 정도에서 받친 그 정도 타고까지 2, 30km로 좀 받치면 조금 이게 생각보다 충격이 있습니다. 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고 좀 당해 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진짜 목이 살짝 꺾일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오고, 그리고 그 충격 여파도 이 목버근함이라든가 허리, 어깨부터 해가지고 진짜 전신적으로 통증이 옵니다. 진짜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자, 어쨌거나 그런 전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부러지거나 한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좀 크게 사고가 났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부분에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 경미한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좀 봐주셔야 돼요. 그 이상의 사고는 따로 이제 뭐 손해사정사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법률적으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경험에 의해서 제가 사고 처리한 것들, 그리고 제 주변에 실제 아는 분들의 사고 처리한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합의금, 보통은 일단 만약에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치료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사고 당일날은 별로 이렇게 통증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럴 때마다 더 아파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아플 때까지는 조금 치료를 받으시고, 정말 이제 거의 이제 통증이 완전히 가실 정도가 됐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슬슬 합의 생각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합의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아프시면 꼭 치료를 먼저 받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나서 어, 합의를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았어. 그럼 이제 좀 이제 슬슬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음, 합의 얼마 받아야 될까요? 보통 제가 바로 금액대 알려드릴게요. 보통 100만 원 이하는 먼저 보험사에서 만약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100만 원 이하로 먼저 후려쳐요. 왜냐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먼저 낮은 금액부터 여러분들한테 후려쳐서 어, 찔렀는데 물었어. 그러면 이제 좋은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보험사 직원인데 30만 원, 아니 30만 원 너무 적고, 근데 30만 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70만 원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했어.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땡큐. 완전 좋은 거죠. 근데 상대방이 싫대. 그럼 이제 조금 더 올려서 한 120 드릴게요. 그러면 물었어. 그럼 걔네들도 땡큐. 이 보통 어느 정도냐면 100만 원 이하는 좋게 얘기하면은 양심적인 합의 금액대가 맞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최대로 합의금을 많이 받아본 게 200만 원입니다, 사실. 그리고 제일 적게 받아본 거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제가 왜 요구를 했냐면 정말 너무 경미했어. 진짜 이거는 그냥 살짝 퉁 받쳤는데 한 하루 정도는 조금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근데 그 이후부터 바로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 받을 필요도 못 느끼고 해가지고, 또 보험사도 좀 그 직원도 조금 어 너무 또 이렇게 양아치 짓하면은 그 사람도 사람인데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냥 100만 원만 달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시고 진짜 몸이 아픈데 그렇게 합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일단 치료를 받으시고, 그 아픈데 합의금을 100만 원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돼. 싫어요. 싫어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너무 안 아픈데 막 너무 큰 금액을 얘기하면 또 그것도 좀 곤란하겠죠. 아무튼 그거는 뭐 사람마다 그건 다른 거니까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상,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사실 제일 합리적인 가격이긴 한데, 아니다. 150에서 한 250으로 합시다. 왜냐면 제가 아까 2주의 경미한 사고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A라는 사람이 시속 20km로 무방비 상태에서 뒤에서 받쳤을 때랑 또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례로 또 받쳤을 때랑 A라는 사람은 그냥 뭐 살짝 그냥 불편한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B라는 사람은 진짜 아플 수도 있거든요. 뭐 좀 이상한 자세로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받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진짜 이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합의금도 각 이 사람마다 달라요, 진짜. 그래서 딱 정확하게 제가 얼마입니다라고 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피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뭐 대략적인 기준이 좀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200만 원 얘기할 때는 언제냐? 이거는 조금 내가 좀 고생을 했어. 다쳐서 이거는 제가 한 2, 30kg 뒤에서 받쳤을 텐데 2, 30kg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당히 아픕니다. 2, 30kg로 받쳤을 때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빡 받치면은 2, 30kg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목 뒤로 째껴져요. 그리고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거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는 조금 계속 지속적인 통증이랑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가시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런 때는 제가 아프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요. 한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치료를 다 받고 나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픈데 합의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프면 치료를 꾸준히 받으세요. 꾸준히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안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합의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됐으면 이제 그때 제가 이번엔 좀 아파서 고생도 많이 했고 병원도 좀 많이 갔고 좀 여러모로 고생 많았다. 그래서 나 2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300만 원 주세요. 400만 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사 직원도 아니 뭔가 좀 요구를 할 거면 좀 뭔가 이유를 좀 대고 나서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무작정 그냥 뭐 300만 원 주세요. 400만 원 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뭐 200에서 250만 원에 좀 그 라인이 사실 제일 합당한 가격대예요. 물론 뭐 개인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고려하는 게 좀 있기는 하나 봐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저는 이제 그런 건 배제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빼고 그냥 단순 접촉사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200만 원에서 좀 내가 좀 많이 고생했어. 그러면 한 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00에서 250만 원이면 좀 적당하게 자기 권리를 잘 찾아먹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하. 그 이하는 그러니까 200 이하다. 그러면은 그냥 좀 경미했다. 그냥 좀 나한테 크게 뭐 내가 병원 가는데 뭐 크게 고생한 것도 없고 그냥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한 100에서 한 200 사이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근데 보험사가 먼저 높은 금액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낮은 금액부터 찔러서 여러분들이 물면은 그걸로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높은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보험사가 안 됩니다. 그냥 치료 더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합의금을 여러분들이 낮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간은 여러분들 편이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좀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줘야 되냐? 자, 보험사는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쓰느냐? 여러분들 치료받는 거 있잖아요. 그 치료받는 거를 보험사 싫어해요. 그러니까 비싼 데 가는 거 싫어하고 많이 받는 거 싫어합니다. 비싼 데가 어디예요? 한방병원이죠. 한방병원 한 번 입원하면은 엄청 비싸요. 한 10몇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통원. 한방병원 통원이 한 5만 원이 나와요. 한 번 1회. 근데 여러분들 물리치료 받으러 일반 정형외과 가잖아요. 그럼 한 8천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일반 정형외과 5일 가봐야 한방병원 하루 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 정형외과 가지고 물리치료 받는다고 하면 예 열심히 치료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백날 물리치료 받으러 가봐야 돈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 그럼 걔네들한테는 좀 곤란하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30번 갈 때마다 만약에 30번을 갔다고 쳐봐. 통원을 30번 갔어. 그러면은 제가 아까 1회 통원당 5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5, 35,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0만 원을 150만 원을 기본으로 치료비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합의금 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급될 비용을 걔네들이 대충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합의금 250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통원 치료나 뭐 입원 치료나 이런 거를 지금 어떤 이제 뭐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치료비를 한 200만 원 이상 뽑아낼 것 같은지 그런 걸 대충 봐요. 버는진 모르겠는데 그러는 것 같아. 저 보험사 그럼 보험 관련된 거 일도 모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해줘야 될 게 뭐냐? 열심히 치료받는 거. 치료받아야지만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아, 얘가 열심히 치료를 받으러 다니네? 좀 아픈가 보네? 아니면은 아, 얘 이거 치료 계속 받으러 가면 이거 지급해야 될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얼추 가늠을 해보고 합의 여러분들이 좀 높게 얘기한 그 합의금에 합의하자고 연락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 뭐냐? 그냥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좀 열심히 치료받는 거. 그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이랑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의금을 한 300만 원 얘기했는데 치료를 안 받으러 가. 절대 합의 전화 안 옵니다. 왜? 아쉬울 게 없거든. 왜? 여러분들이 치료 안 받으러 가면은 보험사 입장에서 돈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보험사 입장에서 돈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치료를 안 받잖아요. 보험사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아쉽지. 괜히 안 아픈데 괜히 병원 가고 막 그러면 그런 케이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고달프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한 솔직히 제일 양심적인 금액대는 뭐 150에서 200인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좀 많이 피해를 좀 봤어. 그러면 한 200에서 250. 2주 진단으로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3주, 4주, 5주, 8주 뭐 어디 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손해사정사나 아니면 뭐 변호사분 따로 상담하셔서 따로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 그냥 뒷궁 100대 0 사고 기준 내가 이제 100% 피해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2주에 이제 단순 뭐 어디 2주 진단 나오면 보통 어디 부러지진 않은 거거든요. 그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300만 원 이상 요구는 보통 사실 진상 라인 진입이에요. 진상 라인 진입 단계고 400만 원은 이제 거의 진상급이죠. 2주 진단에 400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 정도 금액이면 어디 크게 좀 다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400만 원까지는 봤어요. 400만 원은 근데 쉽게 안 돼요. 400만 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400만 원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치료 열심히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 금액 그거는 좀 단기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 금액은 사실 한 두세 달 걸려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두세 달 동안 진짜 치료 열심히 받으러 가죠? 그럼 전화 옵니다. 그때는 무조건. 왜? 두세 달 동안을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병원을 계속 가. 그럼 보험사 입장에선 그때부터 똥줄 타거든. 이 사람 진짜 치료비로 한 500만 원, 600만 원 뽑아낼 사람이다. 그럼 치료비로만 500만 원, 600만 원 뽑아내죠? 합의금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얼마가 나옵니까? 800, 900, 1000. 손해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합의금 400만 원 주고 그냥 400억 합의를 보면 확정 손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합의를 안 하면 걔 불확정 손실로 계속 금액이 계속 알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쉽지. 그래서 치료받으러 가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으러 가는 거 싫어하고 한방병원 가는 거 싫어하고 한방병원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한방병원 가면 뭐 한약도 지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한 두 번인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하진 않는데 침 치료도 이제 잘하는 데 가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한방병원 가실 거면 나이롱 그런 환자들 많은 한 데 가지 말고 진짜 잘하는 데가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알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한데 제 집 근처에 신기하게 저는 원래 한방병원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침술에 대한 그런 약간 그런 불신이 좀 있어서 잘 안 믿는데 이번이 아니고 그 과거에 갔었던 그때 한번 가보고 나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때 이후로는 믿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잘 찾아야 돼요. 의사 중에서도 좀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그냥 알죠? 돌팔. 그거는 알아서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보험 처리. 이제 보험 처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사랑 하면은 이제 종료가 되죠. 종결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험금을 이제 합의금을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해당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실비보험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이제 옛날에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이 특약사항에 상해의료비라고 있어요. 상해의료비, 일반 상해의료비인가? 아무튼 그거 특약사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사에서 이제 여러분들 사고 처리 종결이 되면은
지급결의서라는 걸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지급결의서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의 치료비, 뭐 얼마만큼의 뭐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돈 들어간 그 자세한 내용이 쫙 나열돼 있거든요. 어디 병원에 가서 어디 뭐 무슨 치료, 어느 병원에 가서 뭐 며칠 동안 통원, 며칠 동안 입원, 뭐 어떤 유형의 사고였는지 막 아무튼 상세하게 쫙 나열돼 있는 그런 서류가 있어요. 한 장인데 그 지급결의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당 보험사의 이제 ARS 센터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팩스로 보통 받는데 요즘 모바일 팩스 있으니까 모바일 팩스 어플 받으셔가지고 모바일 팩스로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급결에서 날라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실비보험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시면은 상해 의료비 특약의 그 보상 한도가 있잖아요. 보상 한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 지급결의서에 나온 그 치료비의 절반 50%만. 만약에 내가 한방병원을 좀 꾸준히 가서 한 치료비가 한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200만 원의 절반인 100만 원을 내 그 특약상 보상 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병원비로 400만 원을 썼어. 그럼 최대 한도인 200만 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합의금으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나한테 받고, 나한테 줘서 내가 받고, 그리고 내 개인 실비보험으로 또 내가 개인적으로 청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청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급결의서 발급받아다가 그 지급결의서를 첨부해가지고 내 보험사에다가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50%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잊지 마시라고 남기는 겁니다. 그거는 2009년도. 왜냐면 그 2009년도 전에 계신 분들은 그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제가 보험 관련된 뭐 일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튼 상해 의료비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받았으니까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실비보험 2009년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고. 되게 이 보상이 원래는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했는데 또 내 개인 보험이 있다고 해서 또 보상을 요즘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나 보상 치료비 받고 합의금 받고 그리고 내 개인 보험회사에서 또 그 지급결의서 그 청구해가지고 또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입원했으면 뭐 입원비로도 받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고 처리하시고 그리고 좀 양심적으로 청구하세요. 왜냐면 진짜 안 아픈데 막 400만 원씩 요구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긴 하거든요. 예, 서로 진짜 아프다. 내가 400만 원을 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금액을 제시할 때 그 사람 보험사 직원한테 내가 왜 이만큼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무작정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왜냐면 걔네들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걔네들도 위에다 결제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300만 원 달라고 합니다라고 결제 올려야 되는데 그냥 3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하고 결제 올리면 그 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욕 먹겠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좀 해주면 좋겠죠? 보험 상담하는 직원이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좀 잘 얘기하시고 내가 왜 이만큼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제시를 해주셔야 그 사람들도 위에다 청구했을 때 좀 이렇게 원활하게 그게 처리가 이루어지지. 무작정 떼쓰듯이 그렇게 달라고 하면 걔네들도 곤란해. 그 막 보상 담당 직원 막 몇 번 바뀔 거예요. 특히나 높게 금액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제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리자면 한 150 이하는 정말 경미한 사고. 진짜 내 몸에 1도 타격이 없다. 그 정도면 그 정도 그냥 양심적으로 요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150 이상, 한 250까지 그 정도가 제일 이제 사실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200이 사실 적당해, 사실. 예, 그 정도 금액은 조금 내가 조금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치료 잘 받았고 잘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근데 진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합의금이고 뭐 필요 없거든요. 가끔 진짜 너무 아플 때는 합의금 뭐 500이든 600이든 1000이든 필요 없으니까 다시 내 이거 목 안 아픈 상태로 돌려놔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가끔 있어요. 진짜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이 말이. 근데 보통 안 아픈 분들이 최대한 많이
이렇게 좀 뜯어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는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죠.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하시고, 너무 지금 이 영상 올리는 이유는 좀 너무 당하지 마시라고. 진짜 내가 아프고 진짜 개고생했는데 100만 원의 합의 보면 이건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1도 안 아프고 그 정도 받는 거면은 뭐 솔직히 억울하진 않지. 내가 뭐 크게 피해 본 거 아니었으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이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고 사례를 이제 경험한 내용, 그리고 제 주변 동료나 지인들의 사고 데이터들. 왜냐면 전 운전을 직업으로만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예전에 이제 좀 큰 저기 회사에 있었을 때는 차를 막 5, 60대씩 운행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두세 건씩 사고 데이터들이 저한테 약간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접해요. 어떤 유형의 사고, 뭐, 그리고 이제 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합의했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쌓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결론. 한 150 이하는 매우 경미. 그리고 한 200에서 250만 원은 조금 이제 적당한, 내가 좀 피해를 봤을 때 적당한 피해. 아주 중대한 피해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해야겠죠? 그리고 한 300만 원대부터는 보통 진상 라인이에요. 그리고 한 400만 원 본격적인 진상 라인이죠.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아픈데 400만 원, 진짜 아픈데 400만 원 요구하는 건 진상이 아니지. 내가 진짜 아파 죽겠는데. 근데 진짜 막 1도 안 아픈데 막 4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잘 합의 보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보험 그거 청구 잘 하셔가지고 잘 보상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잘 받으시고, 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